한 집단의 리더라는 자리는 다양한 요소를 가집니다. 단순히 너는 이제부터 리더야 라는 식으로 결정되지도 않고 그 지위를 보존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필요한 것들이 있죠. 예컨대 리더는 자신의 집단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기술과 경쟁적 세력에 어떻게 대항해야 하는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 것이 좋으며 실제론 어떻게 처신하는 게 좋은지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집단의 재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또 자신이 어떤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하는지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어야겠죠. 리더의 말과 행동은 리더 개인에 국한되지 않고 그 집단 전체에 영향을 끼치거나 외부적인 평판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리더에게 필요한 능력은 무엇보다도 집단 내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내외적으로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조율해야 할지, 이런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이겠죠. 이 같은 실태는 중세의 왕권 국가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마키아벨리는 이러한 왕, 군주의 처세에 대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마키아벨리가 당시의 리더들에게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군주국의 성격을 분류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군사력의 유무입니다. 적을 분명하게 격퇴시킬 수 없는 군주국의 경우엔 성 밖의 영토에 신경 쓰지 말고 도시의 요새를 튼튼히 하면서 식량을 충분히 비축해 두어야 합니다. 적의 농성에도 오랫동안 버틸 수 있게 말이죠. 전쟁 중 1년 내내 하는 일 없이 성 외곽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건 실상 어떤 나라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수송 능력만 갖춰도 족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수송 중에도 어쨌든 군사력은 필요하며 나라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선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에 마키아벨리는 모든 군주국이 채택할 수 있는 공격과 방어의 일반적인 방법을 검토하는데요. 모든 국가의 주된 토대는 좋은 법과 좋은 군대입니다. 그런데 좋은 군대가 없으면 법을 지키기가 불가능하고 좋은 군대가 있는 곳엔 항상 좋은 법이 있다는 이유로 마키아벨리는 군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려 하는데요. 군주가 동원할 수 있는 무력의 형태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의 군대, 용병, 외국의 원군, 그리고 이 세 가지가 혼합된 혼성군이 있죠. 이 중 용병과 외국의 원군은 장기적으로 무익하고 심지어 위험하다고 마키아벨리는 경고합니다. 용병은 항상 분열돼 있고 비겁하며 이익에만 영합하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해도 되지 않는 평화의 시기엔 충성을 보이지만 막상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자신의 안위를 도모하기에 바쁘다는 거죠. 외국 원군의 경우엔 월권 행사에 따른 국정 찬탈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외국의 원군은 대개 당장은 유능하고 효과적이지만 이들이 의존하는 것은 언제나 커다란 위험이 뒤따르는데요. 원군이 패배할 시 그 군주국은 몰락하고 원군이 승리할 시 군주는 그들의 처분에 따라 행적이 좌우되기 때문이죠. 원군을 요청했다는 건 자국의 군사력이 그만큼 약화됐다는 뜻이니 설령 도움으로 전쟁에서 이긴다고 해도 그들이 그대로 온전히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약화된 틈을 타 속국으로 지배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원군은 용병보다도 위험한 선택입니다. 요컨대 용병의 경우엔 그들의 비겁함이나 전투를 기피하는 태도가 위험하고 원군의 경우엔 그들의 능숙함과 용맹함이 위험한 것입니다. 결국 강력한 자기 군대를 가진 군주와 공화국만이 성공적으로 나라를 영위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군주는 이러한 군사 활동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마키아벨리는 전쟁과 그를 위한 훈련, 전술 습득이야말로 군주가 진정으로 통달해야 하는 기회이며 이러한 역량이야말로 군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군대의 무력을 돌보고 적절히 휘두를 수 있는 능력만이 나라를 평화롭게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강건하게 지키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거죠. 이를 위한 수단으로 그는 두 가지 방식, 훈련과 연구를 제시하는데요. 훈련은 군대의 기강을 잡고 병사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과정으로 신체 단련과 동시에 정신력을 기르며 지형 지물에 익숙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산의 형세나 나무의 배치, 강의 방향 같은 것들이 전쟁의 판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나 한 지역의 지리적 형세를 판단하는데 익숙해지면 다른 지역에 도달해서도 그 지역의 특징을 곧잘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능력을 토대로 적절한 야영 장소를 물색하고 효과적인 요새를 구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연구란 전쟁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입니다. 즉 전쟁의 과정을 기록한 역사서를 읽고 효과적인 전략, 전술을 공부하는 과정인 건데요. 이렇듯 무릇 현명한 군주라면 평화의 시기에도 군사력 증진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위기의 순간을 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군주는 자신의 신민과 동맹들에게 어떤 식으로 처신하는 것이 좋을까요? 마키아벨리는 이와 관련된 주제로 많은 논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그와 같은 이빨린 소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실제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와 인간이 이상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마키아벨리는 실제로 인간이 어떻게 살며 그 상황에 대해 군주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먼저 마키아벨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미덕으로 작용하는 것은 없으며 상황에 따라 평상시엔 악행으로 취급받는 것도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유익한 결과를 내놓는다면 그렇게 처신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이상적으로 군주가 가능한 모든 미덕을 갖춘다면 물론 좋겠지만 당연히 현실에서 그런 일은 불가능하며 그 군주가 처한 상황에 따라 발휘되어야 하는 역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중요한 것은 그러한 처신이 어떤 결과를 산출하며 그 결과가 군주와 군주국에 어떤 영향을 주냐는 것입니다. 특히 마키아벨리는 군주라면 실제로 미덕에 따라 처신하는 것과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평판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괴리감을 걱정해선 안 된다고 말하는데요. 예컨대 군주가 관대하다는 평판을 듣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사치스럽고 과시적으로 재물을 탕진해야 할 것입니다. 자주 호화스러운 연회를 열어 사람들을 초청하고 온갖 보석이 박힌 사치품들을 나눠줘야만 하겠죠. 그 결과 백성들의 삶은 궁핍해지게 될 것입니다. 반면 군주가 실제로 관대하게 행동하여 여러 사안에 대해 겸허한 처신으로 일관한다면 그는 인색하다는 평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은 더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겠죠. 즉 역설적으로 검소함이야말로 진정으로 관대해지는 길인 것입니다. 따라서 군주는 신민들의 재산을 빼앗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기 위해서, 가난하여 경멸받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탐욕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인색하다는 평판을 듣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야 합니다. 인색함이야말로 통치를 가능하도록 하는 악덕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현명한 군주라면 옳은 일을 행하는 데 있어 사람들의 평판에 신경을 크게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정말로 옳은 일인지에 대해선 깊은 숙고가 필요하겠지만요. 하지만 이러한 관대한 베품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타인의 것을 베푸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군주가 전쟁에서 승리하여 타국의 재물을 얻었을 때 그러한 전리 품목들은 가급적 병사나 백성들에게 널리 배분하는 것이 평판에 이롭다는 거죠. 문제가 되는 건 자신의 것을 함부로 주는 경우뿐입니다. 그러한 관용은 쓰면 쓸수록 베풀어지기 힘들어진다는 점에서 자기 소모적이니까요. 마키아벨리는 군주들이 인자하다는 평판을 얻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짚으면서도 자비를 부적절한 방법으로 베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단순히 잔인하다는 평판을 피하고자 자비롭게 행동한다면 무질서를 방치하게 되거나 각종 범죄를 용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진정한 자비심이란 필요한 만큼 잔인해지는 마음가짐인 셈이죠. 군주는 필요한 만큼 적대적인 조치를 취하되 그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군주는 자유롭게 행동하되 신중하고 절제된 엄격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방식의 통치 전반에 있어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마키아벨리는 둘 모두 적절하게 느끼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하면서 굳이 둘 중 하나만을 얻어야 한다면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마키아벨리가 가진 인간관에 근거한 입장인데요. 마키아벨리는 일반적으로 인간이란 은혜를 모르고 변덕스러우며 위선적인 데다 기만에 능하며 위험을 피하려고 하고 이익에 눈이 어두운 존재라고 말합니다. 평화의 시기엔 얼마든지 충성의 태도를 보이지만 위기의 순간엔 자신의 안위만을 챙기며 등을 돌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므로 군주는 절대로 신민을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현명한 군주는 그들의 약속에 언제나 대책을 세우고 물질적 대가로 얻은 우정은 소요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인간이란 두려움을 일으키는 자보다 사랑을 베푸는 자를 해칠 때 덜 주저한다고 말합니다. 마키아벨리의 주장에 따르면 사랑이란 일종의 감사 관계에 의해 유지되는데 인간은 자신이 이익을 취할 기회가 생기면 그 악한 성향에 의해 감사의 상호 관계를 내팽개쳐 버리기 더 쉽기 때문입니다. 반면 두려움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유지되기에 그로 인한 이로운 관계가 더 유지되기 쉽다는 논리인 거죠. 다만 마키아벨리는 이러한 공포에 의한 관계와 미움을 사는 관계를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즉 군주는 자신을 두려운 존재로 만들더라도 미움을 받진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러한 미움을 받지 않으면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관계는 어떻게 해야 가능한 걸까요? 그저 군주가 사람들의 재산과 그들의 가족을 함부로 건드리지만 않으면 된다고 그는 말합니다. 특히 명분 없이 재산을 건드리는 행위는 조심해야 합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부모의 죽음은 쉽게 잊어도 재산의 상실은 쉽게 잊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게 마키아벨리의 입장이죠. 요컨대 선을 넘는 행동에 분명하게 응징하며 자신이 가진 것을 함부로 베풀지 않는 동시에 타인이 가진 것과 그들의 존재를 존중하면 두렵지만 믿진 않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현명한 군주는 자신의 거취를 신중히 결정하되 사람들의 평판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자신의 옳은 선택에 의존하여 나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